철학의 바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신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알아가 보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여러 감정을 경험하며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런데 문득 한적한 순간이나 복잡한 생각 속에서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망설임 없이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아는 것을 넘어 내면의 깊은 곳까지 탐구하는 지난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식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자기 인식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거나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흔히 내 성격이 어떤지 파악하는 것 정도로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성격 파악도 자기 인식의 한 부분이지만 철학적인 관점에서 자기 인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의식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더 깊고 복잡하며 근본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의식이라는 것이 외부 환경의 자극이나 자신의 신체 상태, 그리고 현재 처한 생활 양식을 단순히 인지하는 상태라면 자기 인식은 그 인지 자체를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능동적이고 성찰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자기 인식은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성격과 깊은 감정,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 그리고 내재된 욕구와 필요를 의식적으로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수용하는지를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 정보의 수용을 넘어 자기 자신이라는 복잡한 존재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범주로 세분화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 자기 인식입니다. 이것은 마치 깊은 심해를 탐험하듯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 즉 고유한 감정의 흐름, 확고한 가치관, 뿌리 깊은 신념, 개인적인 강점과 약점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분노를 느끼고 그 분노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거나 내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 가치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지 아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나의 고유한 재능과 강점은 무엇이며 반대로 개선이 필요한 약점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도 내적 자기 인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적 탐색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는 외적 자기 인식입니다. 이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 즉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능력 또한 외적 자기 인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던진 농담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닫거나 나의 무심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외적 자기 인식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철학자들은 자기 인식의 본질과 그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해 왔으며 각자의 시대적 배경과 사상적 흐름 속에서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그의 유명한 명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자기 인식이 윤리적이고 올바른 삶의 근간이 됨을 강조하는 그의 철학적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내면의 동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자기 이해가 선행되어야 진정한 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17세기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 역시 자기 인식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명제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COGITO. 어고섭는 회의를 통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오직 생각하는 자아만이 확실하게 존재함을 증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데카르트에게 사고는 자신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이는 자아 인식의 중요성을 현대 철학에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자아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자와의 더불어 있음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이해한다고 보았으며 고립된 자아는 불완전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철학자 에른스트 카프는 기술 철학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도구와 기계가 단순히 인간의 노동을 돕는 것을 넘어 인간의 유기체적 활동과 본성에 대한 설명과 해명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기술을 통해 인간이 자기 인식을 확장할 수 있다는 독창적인 관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와 사상을 초월하여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기 인식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며 그 중요성을 설파해 왔습니다. 자기 인식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적 평화를 넘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수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 자기 인식은 윤리적 행동의 확고한 기반이 됩니다.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과 확고한 신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확립할 수 있으며 이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더 나은 도덕적 선택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윤리적 행동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의사결정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지, 반대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 약점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나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을 현명하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효율적인 결정을 넘어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인지함으로써 후회를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대인관계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원활하고 의미 있는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견고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넷째, 정신 건강을 크게 증진시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그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며 건강한 방식으로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자기 인식을 통해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은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중요하고 필수적인 자기 인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 성찰 인트러스펙션은 자기 인식 향상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성찰이란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을 의식적으로 되돌아보고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나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차분히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꾸준한 성찰은 자신의 행동 패턴과 감정 반응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나아가 미래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인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인식을 외부적인 관점에서 확장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동료 또는 멘토에게 자신의 행동이나 성격, 특정 상황에서의 반응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장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약점을 타인의 객관적인 시선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들을 때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마음챙김의 mindfulness과 명상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을 통해 자기 인식을 높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복잡한 생각이나 외부의 자극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 신체 감각,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상 앱을 활용하거나 조용한 공간에서 몇 분간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챙김 연습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주며 자기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일기 쓰기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기록하는 자기 성찰의 훌륭한 도구입니다. 매일 꾸준히 일기를 쓰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고 감정을 해소하며 생각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변화와 특정한 감정 패턴,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 양식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기는 마치 나만의 비밀스러운 상담사와 같아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깊은 자기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거나 깊이 자리 잡은 문제들 혹은 특정한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기 인식이 방해받고 있다면 전문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내면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선과 전문적인 지도는 혼자서는 알기 어려웠던 깊은 자기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건강한 자기 인식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기 인식을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관련 개념들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첫째, 객관적 자기 인식은 자신을 제3자의 시선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둘째, 자기의식 셀프 마이너스 컨셔스너스는 자기 인식과 혼동하기 쉽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자기의식은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게 신경 쓰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때때로 불안감이나 위축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은 건강한 자기 이해인 반면 자기의식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집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자기 퍼머넌트 셀프는 현재 경험되고 있는 지금 여기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자신의 본질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넷째, 메타 자기인식 미터 셀프 마이너스 어너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자기인식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이 1인칭 시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마치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듯 3인칭 시점으로도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타인의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상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인식의 깊이와 폭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인식을 쉽게 발달시키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특정한 심리적 또는 신경학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기 인식이 크게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불각증에 의한 OSOGNOSI에 의한 자신의 질병이나 장애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뇌 손상이나 특정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 스스로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해리성 정체성 장애 DISSOCIATIVE 아이덴티티 디소더, 과거에는 다중인격 장애로 불렸던 이 질환은 한 개인 안에 둘 이상의 뚜렷하게 구별되는 정체성이나 인격 상태가 존재하는 장애로 자기 인식과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 장애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자기 인식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현병 스키처프리니아온 사고, 감정, 행동 등의 이상이 생기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자기 인식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극성 장애 바이폴러 디소더는 극심한 기분 변화가 특징인 정신질환으로 조증과 우울증 상태를 오가며 자기 인식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 및 심리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자기 인식의 회복을 돕고 환자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인식은 단순히 나라는 존재를 표면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이해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지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주체로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궁극적으로는 만족스럽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기 인식의 여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지속적인 성찰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마치 철학의 바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탐험하듯이 자기 인식 또한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외부의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자기인식의 여정 속에서 더 깊이 있는 나를 발견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철학의 바다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흥미롭고 유익한 철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